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한 주의 첫 거래일이었던 오늘 미국 증시는 나스닥을 중심으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반면 암호화폐 시장은 약세였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선 이번 주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경제 지표의 발표는 없는 가운데 본격적인 미국 주식의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한 주입니다. 화요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등의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를 마무리할 예정인데 특히 부도 위험 대상이었던 웨스턴 얼라이언스의 실적 발표도 섞여 있어서 이날 금융주들의 실적 여하에 따라 시장에 대한 영향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치주와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기업은 테슬라와 넷플릭스죠. 두 기업 모두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들입니다. 시장은 이 두 기업의 실적을 바탕으로 현재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는 나스닥과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에 적정성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존슨앤존슨, TSML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실제로 시장에도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대표 기업들의 실적을 보고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다른 기업들의 실적을 미리 예측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투심에도 영향을 주어서 시장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실적을 발표할 테슬라는 모든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이번 주의 최중요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기술 기업이지만 동시에 경기에 아주 민감한 자동차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기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테슬라의 실적을 바탕으로 가치주부터 기술주까지 수많은 기업들에 대하여 현재의 불안정한 경기가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이번 2분기 테슬라의 EPS가 82센트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 분기의 85센트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테슬라는 이번 분기에 지난 분기 대비해서 10%나 차량을 더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생산 비용과 낮아진 판매 가격으로 인하여 순이익은 오히려 줄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분기보다 높은 88센트의 EPS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비록 판매 가격이 2.5% 정도 줄어들기는 했지만 생산자 물가가 1분기 평균 4.4% 대비해서 2분기에 1.2%로 큰 폭 감소했고 배터리의 최중요 원료인 리튬의 가격도 1분기 대비해서 10% 정도 감소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그 어떤 기업보다 비용 효율화 능력이 우수한 기업이죠. 작금의 고비용 시대에 맞춰 충분한 비용 절감을 이뤄내지 않았을까 예상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전망에 비추어 볼 때 영업이익이 지난 분기보다 소폭 상승하면서 순이익도 소폭이지만 오르지 않았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테슬라가 저의 예측대로 지난 분기 대비 높은 EPS를 기록한다면 주가 흐름은 매우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분기에서 실적이 바닥을 찍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시장은 이처럼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서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 좋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가 최악일 때 시장은 미리 달려나간다는 것을 이미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명해 드렸죠. 이 경우 실적 발표와 함께 $290의 추세 저항 영역을 완전히 뚫어내게 된다면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90는 테슬라의 아주 오래된 하락 추세선입니다.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빅테크들은 모두 뚫었는데 테슬라만 이 하락 추세를 못 뚫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추세 저항선을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이라는 펀더멘털의 실질적 확인과 함께 뚫은 게 되기 때문에 대단히 긍정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또 한 가지 기대해 봐야 할 것은 사이버 트럭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미 주말 동안 첫 번째 사이버 트럭이 생산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주었죠.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는 내일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는 아직도 경기와 금리에 대한 전망이 여전히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부분입니다. 중국의 GDP가 2분기에 전년 대비 약 6.3% 성장했는데 이것은 대체로 7% 이상을 예상했던 전문가들의 예측치를 훨씬 하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중국은 올해부터 제로 코비드 정책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로 코비드가 한창이었던 작년에 비해서 예상보다 큰 성장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경기 약세는 곧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수입 국가들의 수개월 후 또는 1년 정도 후를 보여주는 선행 지표일 수 있으며 중국이 향후 뚜렷한
통화 완화 정책을 사용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암시가 됩니다. 실제로 옐런 재무부 장관도 중국의 경기 둔화가 글로벌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고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경기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는 탓에 미국의 금리 전망도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다시 내년 3월 정도에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있는데 클라리다 전 연준 부의장은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소 추세를 지속하고 경기가 연착륙한다는 전제 하에서 내년 3월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면서 시장의 예측에 힘을 실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올수록 그리고 경기 둔화에 의해 유동성 확장 시기가 앞당겨질수록 기대되는 자산 중 하나가 비트코인이죠. 실제로 글로벌 유동성은 최근 들어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 위주로 상승하면서 다시 상승 구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글로벌 유동성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부양책을 강화하고 내년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는 다시 완전한 상승 모드로 들어설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가격이 장중에 급락하면서 3만 달러를 일시적으로 깨는 상황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이유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인 SEC 때문입니다.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오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있었던 연설에서 리플의 판결에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권으로 판단한 판결은 매우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에게 법의 준수를 촉구하는 행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기세가 꺾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이게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면서 순간적인 급락이 나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오해하고 있는 사실 중 하나가 리플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SEC와 관련된 알트코인들의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결코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SEC가 항소할 시 다시 몇 년간의 싸움이 시작될 수 있고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와의 싸움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 싸움들도 기본 몇 년은 걸리는 싸움들이죠. 따라서 SEC 그리고 규제 관련된 불확실성은 언제든 존재하며 특히 알트코인들에게는 그 불확실성의 강도가 더 강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은 이미 10년 이상 규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늘 도사리는 세상에서 살아남은 자산들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암호화폐 시장 역사상 규제 관련된 불확실성이 가장 약해진 시대죠. 또한 대부분의 규제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정규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전통 금융기관들과 신흥 암호화폐 세력들 간의 알력 다툼에 가까운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빠르게 해결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투자자들에게는 이로운 결과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관문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SEC의 승인을 받는 것이겠죠. 아마도 내년 3월 이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 승인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 멀지 않은 미래 그 어딘가에는 승인이 나게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 디지털 골드로서의 입지를 완전히 확립할 수 있게 되면서 금 투자자들로부터 상당한 오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가 얘기한 부분도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이 운용 자산이 10억 달러가 넘는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 향후 10년 내에 그 가치가 최대 30조 달러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은 결코 흘려넘겨서는 안 될 통찰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6천억 달러가 채 안 되기 때문에 30조 달러면은 50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거기에 이건 ETF의 가치만이고 ETF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트코인의 가치까지 더한다면 10년 내에 100배 이상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2023년 현재 시점에서 엄청난 투자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애플, 2010년 아마존, 구글, 2020년 테슬라와 같은 엄청난 기회가 또 한 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산 규모가 너무 작아서는 안 되고 이미 어느 정도는 성숙한 자산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아니면 도식에 도박받게 되지 않죠. 따라서 이런 자산들은
큰 가치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거품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규칙을 갈아엎는 패러다임 시프트의 역할을 하는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얼리 어댑터의 단계를 넘어서 대중을 향해 본격적으로 수용이 일어나는 시점에 있을 때, 이 모든 게 갖춰지는 시점에 가치의 시세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만약 이것을 가치의 특이점이라고 부른다면 비트코인의 특이점은 이번 2024년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에 맞춰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고 보면서도 잡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또 나오겠죠. 과거에도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떠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못 잡는 사람은 계속해서 잡지 못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비트코인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지 오늘 사면 당장 내일이나 다음 주나 다음 달에 오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이 정도로 큰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이지 100% 확정된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님을 인지하고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수준에서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루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미국 증시가 본격적인 실적 시즌 개막에 들어가면서 하루하루가 이 기업의 실적 따라 올랐다, 또 저 기업의 실적 따라 내리는 날들이 반복될 수 있는데요. 어차피 매번 실적 시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고 지나고 보면 전부 노이즈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이제는 다들 아셨을 겁니다. 한 개 분기의 실적이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펀더멘털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설사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 못하게 흐른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